여러분들, 자, 오늘 또 이제 잘 보내고 계십니까? 시험이 이제 100일, 지금 100일 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장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조금 이제 수업도 많이 들으실 거고, 아마도 이제 우리 학원도 이제 심화 이론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분 체력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떨어질 시기죠. 그래서 식사 같은 것도 좀 잘 챙겨 드시고요. 너무 대충 막 빨리 드시지 마시고, 그런 거라도 수험생들 밥이라도 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의 문제 진행합니다. 자, 우리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행정행위를 들어가요. 행정행위가 많이 어렵죠. 근데 우리는 행정행위를 들어가는데 우리 법에서는요, 행정행위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법에서는 행정행위와 비슷한 말로 뭘 씁니까? 처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처분. 거기와 관련된 걸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에서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처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의 경우에, 자, 하나씩 볼까요? 적법한 처분의 경우에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간에 행정행위의 철회와 취소는 구별하라 그랬죠. 철회와 취소는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예를 들어볼게요. 합니다. A라는 친구가 16살밖에 안 먹은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을 접수했어요. 신청했어요. 그래서 행정청이 얘한테 속아서 얘한테 운전면허 시험을 보게 하는 거야. 근데 얘가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행정청은 여기에 속아서 얘한테 운전면허를 해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운전면허는 맨 처음부터 몇 살 먹은 애한테 해준 겁니까? 16살 먹은 애한테 해준 거죠. 그럼 이 운전면허는 성립할 때부터 맨 처음부터 정당한 거예요? 맨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잘못됐어요. 근데 행정청이 나중에 얘가 16살인가 알았으면 운전면허 놔둔다, 운전면허 취소한다? 취소하겠죠. 이게 바로 취소예요. 그러니까 취소는 맨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근데 일단 맨 처음부터 잘못됐지만 일단은 공정력 때문에 일단 유효잖아요. 그거를 나중에 없애는 게 이게 취소야. 근데 B는요 21세야. 그래서 얘는 정상적으로 시험 봐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럼 이 운전면허는 맨 처음에는 하자가 있었습니까? 하자가 없었습니까? 없었죠. 정상적이야. 하자가 없어. 근데 얘가 이걸로 운전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나중에 생긴 이유잖아요. 그래서 걸렸는데 놔둔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넘어가면 취소하죠. 그럼 이거는 여기하고 다른 게, 얘는 성립할 때부터 잘못됐는데 얘는 성립할 때는 잘못됐었다, 정당했다? 정당했습니다. 근데 음주운전한 건 나중에 생긴 이유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없애는 걸 우리가 철회라 그래요. 이런 거, 그래서 취소하고 철회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취소는 성립할 때부터 하자가 있는 거야. 근데 공정력 때문에 유효였던 것을 나중에 없애는 게 취소. 철회는 맨 처음에는 위법이었다, 맨 처음에는 적법이었다, 적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없애는 것, 나중에 생긴 사유 때문에 없애는 게 철회라고 해요. 구별할 수 있게. 그러면 자, 철회는 맨 처음에는 위법이라고 해요, 적법이라고 해요? 적법이야. 그래서 적법한 처분을 철회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위법한 처분은 취소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 적법한 처분을 이제 철회할 때는요, 당연히 마음대로 철회한다, 그 사유가 있어야 돼요.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법에 철회 사유가 3가지가 있어. 첫 번째 사유가 이거예요.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게 첫 번째 사유야. 됐죠? 첫 번째 사유인데, 문제는 얘가 첫 번째 사유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유가 3가지가 더 있어요. 2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법에 보면 이거 말고도 법령이
변경되거나 사정 변경이 생겼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렇게 이 세 가지 경우에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꼭 이런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사유가 더 있다. 그래서 일단 얘는 잘못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법에 보면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죠. 그럼 여러분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라면 재량행위잖아요. 재량행위 경우에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요. 신호기에 신호가 있어요. 그럼 신호가 빨간색이면 운전자들은 멈출 의무가 있는 거 맞죠? 그럼 여러분들 신호도 운전자들한테 멈추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호도 하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명은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이 했습니까? 기계가 하고 있습니까? 기계가 하고 있잖아요. 기계가. 근데 그거는 우리 경찰이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게 바로 자동적 처분이라 그래.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요건이 구비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속행위고, 요건이 구비돼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행정청 마음인 건 재량행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속이라면 요건이 구비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요건이 구비됐다면 사람이 하든 기계가 하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속이면 요건이 구비됐다면. 그러니까 기속행위라면 기계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속행위라면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기계로. 근데 여러분들 재량행위라면 할까 말까가 행정청 마음이잖아요. 그럼 행정청이 아무리 재량이라 할지라도 무한정 재량은 아니죠. 당연히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계는 그런 구체적인 사정을 따질 수가 없잖아요. 기계가. 구체적인 건 사람밖에 못 따지잖아. 따라서 재량행위라면요 기계가 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따라서 결론은요 재량이 있는 경우라면 자동화된 시스템 처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재량이 없는 경우야 돼. 없는 경우. 그럼 정리합니다.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라면 자동적 처분할 수 있어요. 재량이 있다면 구체 사정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자동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잘못된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이제 행정청한테 여러분들이 허가를 받으려면 뭐 합니까? 신청해야 되죠? 신청을 했어. 그럼 행정청이 이제 A한테 허가라는 걸 해주든가 말든가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사이에 법이 개정돼 버린 겁니다. 그럼 행정청은 법이 개정됐다면 이 전의 법과 이 후의 법이 달라져 버린 거지. 달라져 버리면 행정청은 어느 법에 따라서 허가를 해줄까 말까를 결정한다 그랬습니까? 법에? 신청시 법입니까? 바뀐 처분시 법입니까? 처분시 법이죠. 바뀐 법이야. 됐죠? 그래서 보시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빼고는요 신청 당시가 아니고 무슨 시법이다? 처분시법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빼고는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적용되지 않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만약에 법을 만들거나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된 법은 얘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이미 끝난 거야. 끝난 걸 이 만드는 법은 여기다가 적용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소급표라고 하잖아요. 법을 만들어서 과거에 적용하는 게 소급표 아닙니까? 그런데 소급표는 허용된다, 원칙, 금지된다, 금지되죠. 이 법은 앞으로 효력이 생길 뿐이야. 이미 끝난 과거에 적용하면 안 돼, 원칙적으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래서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는 적용하면 안 되는 거. 한마디로 소급표는 금지다 이 말입니다. 이건 맞는 의미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아까 철의 사유가 아까 이거 말고도 두 가지 더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재량이 있다면 자동 처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에 따른 처분은요. 신청 당시가 아니고 무슨 당시 법, 처분 당시 법에 따른다. 그래서 얘만 맞는 지문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행정행위에 대한 첫 번째 문제를 공부를 했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이제 하루 잘 보내셨죠? 그래서 이 행정행위 파트는 앞으로도 이제 몇 번 더 낼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좀 어려운 부분들을 이 문제를 통해서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고생하셨고요. 화이팅 하시고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